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몇 가지 팁 같은 거를 좀 해봅시다. 팁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이제 공식을 정리해서 증명을 할 건데, 일단 3차 함수의 특징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합시다.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뭐 이렇게 생겼죠. 3차 함수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냐면 대칭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칭점이 어디냐? 대칭점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대칭점은 사실 미적분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요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수투에서는 잘 쓰진 않는데,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해요. 즉, 2번 미분하는 거야.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2번 미분하면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걸 또 미분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2번 하면 되긴 해요. 근데 6a x 더하기 2b 이렇게 나오죠. 요게 0이 되는 값이에요. 여기 0이 되는 값. 여기 0이 되는 값. 여기서는 뭐 x는 마이너스 3a분의 b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요 값을 그냥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바로 대칭점은 알파, 알파예요. 아시겠죠? 이 대칭점은 알파, 알파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대칭점을 찾는 점이고, 대칭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점대칭을 해요. 점대칭을 해서 회전하면 모양이 완전히 같아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 수업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3차 함수는 여기가 좀 길죠. 여기는 급하게 올라가고,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2차 함수 연결한 것처럼 생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약간 늘어지게 생겼어요. 약간 늘어지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그림을 맨날 저렇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충 그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공식처럼 뭔가를 외워서 쓰기에도 좋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야. 3차 함수에서 한 점에서의 이제 접선을 그려. 근데 이 점은 어디서 만날까? 또 다른 점에서 만나죠.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 베타인데, 여기 특징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둘이 특징이 있어요. 관계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관계성이 있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대칭점이라고 하면, 이 대칭점에 대해서 이 알파점과 베타점이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나중에 다른 비율로도 있어서 이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대2라는 비율이 굉장히 자주 나와서 일단 요거 하나 다 따로따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랑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다시 극대극소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줄 게 있는데, 거기서도 1대2가 나오는데 이 1대2랑은 달라요. 대칭점에 대해서 여기가 2배의 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걸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한번 둬봅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3차 함수를 좀 단순화시켜요.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를 ax 세제곱 이렇게 하는데, 그냥 a는 어차피 계속 상수로 남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 미분에도 계속 남잖아? 미분에도 계속 남기 때문에 상수 a는 1이라고 두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놓읍시다. 이렇게 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f-x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ax가 되죠.
정확하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fx가 돼서 원점 대칭이 돼요. 그쵸? 요거 x로 묶어내면 x제곱 x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a가 나오는데, 이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여기가 음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근을 가져요. 그래서 저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게 x세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원점을 딱 지나고 이렇게 좀 단순화 시킵시다. 단순화 시키고 이 점에서 t라는 점을 잡고 여기서 접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와 이게 이제 fx라는 함수인데 fx와 또 다른 점에서 만나죠? 요 근을 구해보면 알겠네요. 1번화 시켰으니까 요건 이제 요 모양이 여기가 사실 이제 ax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놓고 풀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앞에 계수를 1로 놓은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좀 자신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으면 여기 ax가 대신 ax 세제곱이라고 놓고 더하기 bx라고 놓고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잘 보이나? 잘 안 보이네? 근데 뭐 거의 여기 그냥 y라고 쓴 거예요. y라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 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이거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a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3t제곱 더하기 a니까 y는 3t제곱 더하기 a x-t에 더하기 ft니까 t세제곱 더하기 at 이렇게 구해지네요. 요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뭐야? 이 직선과 이 3차 함수와의 교점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x세제곱 더하기 ax가 3t제곱, 잘 안 보이겠네. 흰색으로 바꿀게요. t와 같은 점을 찾아봅시다 라는 문제로 바뀌죠. 근데 이게 좀 정리가 돼요. 요거는 기울기니까 그냥 3t의 제곱 더하기 a에 x라고 놓고 마이너스 t를 이렇게 하면, 각각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at 나오니까 플러스 at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자, 얘랑 얘랑 갖다 놨으니까 이걸 저쪽으로 이항시켜서 계산합시다. 따라서 x 세제곱, 사실 이항 안 시켜도 돼요. 선생님이 사실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여기에 하나 있어요. 여기. 이거를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수분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형태야. 바로 되는 형태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이 정도까지는 쓰더라도 더 이상은 노력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더하기 ax 나오는데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ax 있으니까 지워져서 마이너스 3t 제곱 x 이렇게 나오고, 요거 플러스 2t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인수분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인수분해 하시면 안 돼요. 요건 지금 선생님이 아주 심플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지? 이게 복잡하더라도 사실은 인수분해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요. 왜? 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요거 나중에 배울 건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여기 접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알파의 제곱 x-베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거 두 개의 함수가 나왔고, 두 개의 함수를 사실은 이렇게 방정식으로 풀었지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수업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두 함수가 나오면 빼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직선과 이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볼 거 없이 x-t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t에서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 여기 선생님이 1이라고 놨으니까 여기도 x일 거고 요거 개수만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상수값이 뭐죠? 플러스 2t 세제곱이죠. 그래서 상수값만 구하면 여기가 t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2t제곱이 나오려면 플러스 t제곱, 2t 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2t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요걸 먼저 끄집어내세요. 이걸 먼저 끄집어내셔야 돼요. 아, 이게 끄집어내지 않는 건 여러분이 뭔가 식을 실수합니다. 해보면 실제로 이거로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돼요. t 집어넣으면 t 세제곱 2t 3t 세제곱 3t 뭔가 이상해. 선생님이 잘못한 건가? 3t 여기다 t 집어넣으면 3t 세제곱 되죠. x에다 t 집어넣으면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해서 0 되죠. 그래서 근이 하나 구해지고 또 t 집어넣으면 또 근이 구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x의 근이 하나가 더 나오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t가 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 t를 얼마를 잡든 간에 이 대칭점이 0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또 다른 근은 반드시 어디에 가 있다? 2배 뒤에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있어.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거, 여기서 만나, 여기서 또 접선을 거, 여기서 만나, 이렇게 여기 지금 접선을 그었으니까 이게 지나가면 안 되겠죠? 만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도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뭐 얼마다, 근데 여기 대칭점을 구했어. 그럼 여기에 2배만큼 뒤로 가겠구나. 그럼 다시 요 길이에 2배만큼 앞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함수값과 그 교점을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산을 굉장히 줄여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증명까지 해줬으니까 이 증명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써먹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한 점에서 전체적으로 외워야 돼. 그냥 1대2 이렇게 외워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3차 함수에서 어떤 점에서 접선의 또 다른 교점은 대칭점에 대해서 1대2의 점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이제 또 수업할 거는 평균값 정리하고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는 증명이 있지만 증명은 모르셔도 돼요.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기 책 찾아서 꼭 한번 보시도록 하고, 롤의 정리는 이제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 닫힌 구간 함수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만약에 FA 값과 FB 값이 같으면, 함수 값이 같으면 F'C가 즉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0인 C가 A, B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롤의 정리예요. 자, 연속이고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걸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있든 간에 예쁘게 이어보면 미분 계수가 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뾰족하게 이으면 안 돼요.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0이 되는,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야. 어디에? A, B 사이에 몇 개?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쵸? 이게 롤의 정리예요. 어렵지 않죠? 이것도 존재증명이라고 불러요. 존재증명이라고 불러서 여러분이 이제 평균값 정리까지 하고 얘기를 할까요? 뭐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값을 구해라 막 이런 문제가 나오면 0이 되는 값. 얘는 항상 얘가 중요한 거는 뭐다?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값이다. 0이 되는 값을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평균값 정리는 사이값 정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이값 정리는 사이에 존재하는 y값을 만드는 x값이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건데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 값에 대한 정리예요. 그쵸? 함수 fx가 a, b에서 연속이고 닫힌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A와 B의 평균 변화율 B-A, FB-FA 다 F'C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평균, 이 두 점, 끝점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를 갖는 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0이잖아요. 평균 변화율이 0이에요.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그 같은 평균 변화율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먼저 되고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FA야. 여기가 B고 여기가 FP야. 그러니까 같으면 그냥 롤의 정리고 같지 않게 그려져 있으면 이제 평균 변화율 정리죠. 평균값 정리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이어봐. 예쁘게 이으면 여기 잘못 이었네. 이렇게 이어야죠. 자칫 잘못 이으면 함수가 아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를 받는 C가 있습니다. A, B 사이에.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제 문제는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는 문제는 요 값이 상수로 나와버리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평균 변화, 이게 사실 이 두 점, A, B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 A, B점이 주어지면 이 평균 변화율은 일정한 값이 되겠죠. 주어진 값이 돼. 그러면 미분 계수도 그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 상수를 미분계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분계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분계수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선생님이 전에 수업할 때 그 얘기 한 적 있죠.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문제에서 평균 변화율을 얻은 점 알려주고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점을 찾으세요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마 교재 문제집에서 앞부분에 나올 텐데 아마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이 평균값 정리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여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문제랑 여기랑 관련성이 있어서 그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평균값 정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이 직선의 방정식 한번 볼까요? 요거는 BA를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B 빼기 A, FB 빼기 FA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A, FA를 기준으로 하면 X-A 더하기 FA 이런 함수가 되죠. 이게 이제 새로운 함수가 돼요.
자, 그래서 증명을 할 때 이 증명은 얘네 증명을 왜 해주냐면 이 함수가 되게 특이한 함수라서 모르셔도 돼요. 중요하진 않은데 함수를 한번 봅시다. 어떤 함수를 새로 놔요. 이거 어떤 함수를 새로 놔요. gx라는 함수를 새로 놓읍시다. 어떻게? 이 직선의 방정식과 모양을 똑같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 b-a를 여기다 곱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곱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fx를 빼면 되는데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까요? 이번 수업에는 fb-fa x-a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b-a fx-fa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함수를 새로 만들어요. 여기다가 fx를 빼도 상관없어요. fx를 빼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좀 다르게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새로 함수를 하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자. 이 함수에 a를 집어넣으면 GA는 얼마가 되죠? GA는 A 집어넣으면 여기 0 되고 여기 A 집어넣으면 FA 0 되죠? B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B 집어넣으면 B-A, B-B 모양이 똑같은데 뺐으니까 얼마예요? 0이죠? 0 이렇게. 그래서 A, B에서 0이 되고 따라서 구간 A, B에서 이건 1차 함수잖아, 그치? 1차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죠.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거 어디서 나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함수값이 같아. 롤의 정리죠. 롤의 정리에 의해 롤의 정리에 의해서 뭐가 되는? 이 G'C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죠. 어디 사이에?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요. 그럼 G'C를 구해보자. G'C를 하면 요거 미분하면 요거 상수니까 얘는 미분 대상이 아니고 얘만 미분 대상이죠. 근데 여기 X 얘는 0 되고 요거 미분하면 1 되니까 G'C는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B-FA만 남죠. 요거 상수값만 빼기 요거 상수니까 어떻게 돼? 프라임 집어넣으면 요건 미분되고 요건 상수로 남죠. B-A에 F'C 여기 바로 미분되고 C를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0이죠. 이게 0이니까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B-A는 같은 값이 아니잖아, 그지? 구간을 이렇게 잡았다는 건 AB 구간이 같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네요. 따라서 F'C는 뭐가 돼요? B-A분의 FB-FA입니다. 이런 식이 나오죠.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이걸 만족한대. 따라서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놓고 롤의 정리가 먼저 선행이에요. 그래서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워낙 증명 방법이 조금 특이해서 잘 보이네요. 증명 방법이 좀 특이해서 선생님이 그냥 좀 하나 보여준 거니까 좀 알아두면 좋죠.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이게 이제 문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 문제만 좀 봅시다. 자, 문제는 670번 문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닫힌 구간 0,3에 대해서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열린 구간 0,3에 대해서 그 사이에 속하는 임의의 a, b에 대해서
이런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데 그게 K가 된대요. 근데 그 K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문제 자체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인 게 당연하죠. 문제 자체가 사실은 되게 까다로운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럼 차근차근 문제를 해석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0에서 3인데 만약에 이걸 지금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그렸으니까 여기가 1이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0하고 3 사이에 그냥 A, B를 아무렇게나 잡으래.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요 평균 변화율이 값이 나올 텐데 이 값 또는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또는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잡든 상관이 없죠. 이 값의 범위들이 K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의 값을 보는 것보다 사실은 이 K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모양을 봤더니 평균 변화율이 무언가와 같다.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순간 변화.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는 했지만 평균 변화율이 무엇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면 K이다 라고 정의가 되면 여러분은 이제 이 평균 변화율의 값은 이제 처음에 기본 개념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미분계수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C는 어디에 있어? 요 사이에 있는 어떤 C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미분계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를 구해. 그러면 여기서 얘가 미분계수를 가졌을 때 그 두 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미분계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이 미분계수들은 어느 정도까지. 미분계수를 알아본다는 것은 결국 이 A, B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임의의 A, B라는 건 얘가 변수라는 거고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은 이 C도 정해지지 않았다. 얘도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F'C를 F'X 도함수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F'X를 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가 나오죠. 얘는 어떻게 돼? 0하고 2를 근으로 갖는 이렇게 근으로 갖는 이차 함수인데 0에서 3까지만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그런데 A, B를 0하고 3 사이잖아. 그지? 열린 구간에서 속하는 거니까 0하고 3은 안 되니까 너는 가질 수가 없고 요렇게 갖는 이 값들 나중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겠지만 도함수는 첫 번째 부호를 봐야 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이 값이 여기서 도함수를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값이 도함수 값이에요. 미분계수 값이에요. 이게 바로 F'C예요. 이게 F'C. 이게 F'C. 이 C가 여기 있으면 이게 F'C. C가 여기 있으면 F'C.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이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 값에서 이 값까지가 나오는 게 바로 F'C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C는 여기에 막 있을 테니까. 왜? 여러분이 어떻게 잡든 간에 그때 C 하나가 결정되는데 그 C는 당연히 0과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0과 3 사이에 있는 값에서 C 값이 나올 수가 있고 결국은 이 값 사이에서 나온다는 건 이 값의 평균 변화율 어떤 평균 변화율을 잡더라도 이 값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어떻게 잡더라도 F'C가 나올 수 있는 값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F'C의 값으로 너가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0에서부터 3까지의 F'X가 나올 수 있는 값으로 너의 평균 변화율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을 읽으면 바로 얘가 K, F'C니까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최소값에서 3에서 1대 함수가 최대값까지예요. 그죠? 1이니까 뭐 F'M1에서
3은 가질 수 없죠. 3은 가지면 안 되죠. 여기 지금 비어있다 그랬으니까 F'3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조금 그 평균값 정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조금 어렵긴 한데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은 다 끝나고 주중에 우리가 이제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의 숙제 검사나 좀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